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문의 변동 중에서 축약이랑 탈락 두 개의 단원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두 개의 단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용이 되게 많은 것 아닐까 착각할 수 있는데 축약이랑 탈락은 둘 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짧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축약이라는 거를요. 지난번에 배우긴 했지만 간단하게 잠깐만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하지 않는 소리 X랑 Y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변하지 않는 음성적인 환경에 해당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A랑 B라는 두 개의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발음하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X랑 Y는 설명한 대로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A랑 B 이 두 개가 한 개로 줄어서 C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바로 우리가 축약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음 축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음 축약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의문 현상이라 우리가 문제를 풀 때요 아무런 단서를 주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암기를 좀 해 둘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봅시다. 일단 축하 같은 말이요. 자, 이 말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기억이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히읗이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키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파라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히읗이 먼저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 디귿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합쳐져서 티읕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잡히다 같은 경우에는 비읍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히읗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합쳐져서 피읒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치 같은 경우에는 히읗이 앞에 나오고 뒤에는 지읒이 나와서 얘들이 합쳐져서 치읒 이런 식으로 발음이 바뀌게 돼요. 자, 지금 바뀌는 모양을 잘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히읗은요 꼭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히읗이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그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히읗 뒤로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요 네 가지 소리가 오든지 아니면 히읗 앞으로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요런 소리가 나오면 자음 축약의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이 자음 축약의 정의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의 변동 첫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의문의 변동이 한 가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나 혹은 세 가지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사례도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굳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일단 굳히다는요 맨 처음에는 디귿에다가 그 다음에 히읗이 만나서 일단 우리가 앞에 배운 대로 티읕 때는 자음 축약 현상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티읕 뒤에 이제 뭐가 붙냐면요 이모음이 붙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현상이 생긴다고 배웠냐면 구개음화라는 현상이 생긴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 티읕이 나중에 치읒으로 바뀌어서 최종적인 발음이 굳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아주 문법적인 분석을 많이 본 학생이라면 헷갈리지 않지만 이런 걸 처음 보는 학생들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시요. 다치다 같은 경우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디귿에다가 히읗이 나왔는데 합쳐서 일단 티읕이 됐죠? 이거는 자음 축약 현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의 사례랑 똑같이 티읕 뒤에 이 모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치읒으로 바뀌는 구개음화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자음 축약은 그게 끝이에요. 상당히 단순한 현상이고요. 이제 모음 축약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 축약 현상은 일단 형태소가 모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뒷말에도요 형태소가 나왔을 때 모음으로 시작한 형태소가 나옵니다. 즉 모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하나로 합쳐져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가 모음 축약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예시를 보면은요. 자, 뜨 더하기 이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질 보시면 잘 보시면 으 더하기 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는 우리가 합쳐서 의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 있는 소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축약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 더하기 2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더하기 2가 됐는데 우리가 이걸 합쳐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리를 인식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두었다 같은 경우에 우에다가요. 그 다음에 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합쳐서 워 이런 식으로 소리를 발음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자 돼 플러스 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요 일단 왜라는 소리가 일단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다가 어가 붙으면은요 합쳐져서 이 친구가 왜라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대체 왜 축약된 현상인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왜 더하기 어인데 똑같이 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현대원중들이 발음하는 거고, 우리가 이 문법 현상을 처음 연구할 때나 혹은 그 이전에는요, 왜 더하기 어를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발음하는 왜랑은 발음이 조금 달랐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표기상으로 남아있는 축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같이 기억할 만한 그런 사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가지 플러스 언 보면은요, 이거는요,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느냐, 이에다가요, 어를 더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그러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 플러스 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소리가 좀 특이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활용문 시간에 불규칙 활용해도 배울 부분인데, 자, 하 뒤에다가요, 여가 이렇게 붙으면 우리는 그냥 하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축약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실 하랑 닮은 것도 아니고 여랑 닮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를 우리가 에라고 줄여서 발음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모음 축약의 한 현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볼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랑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지금 앞에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지금 선생님이 플러스한 이 사이에만 이 모음 축약 현상의 조건이 해당이 되고, 이 뒤에 있는 다른 말들은 모음 축약 현상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 말을 잘 보세요. 지금 누이어 같은 경우에 좀 크게 다시 써볼게요. 누 플러스 이어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여기 앞에서 일단 우 더하기 이가 첫 번째 모음 축약 현상에 해당하는 조건이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이어 자체도요, 모음 두 개가 연이어 나왔기 때문에 모음 축약 현상에 해당하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자, 우랑 이가 더하면 뉘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랑 어를 합치면 누여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둘 다 맞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간혹 가다가 문제 나올 때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앞에 두 개를 합쳐도 되고 뒤에 두 개를 합쳐도 되는, 아무렇게나 합쳐도 무방한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요거랑 관련된 사례를 몇 가지를 더 볼 거예요. 첫 번째, 보 플러스 이어. 이거는 되어 이렇게 발음하셔도 되고요. 혹은 보여 이렇게 발음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뜨 플러스 이어. 띠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뜨여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쓰 플러스 이어, 이 친구도요, 쓰여 그 다음에 쓰여, 이 두 가지가 모두 상관이 없는 그런 발음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축약 현상을 다 배운 거예요. 정말로 내용이 많지 않죠? 이 뒤에 이제 뭘 볼 거냐면 탈락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 중에서 탈락은요, 지금 세 가지 작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음군 단순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음군 단순화가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원래는 교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친구가 탈락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자음군 단순화를 교체로 배운 친구들은요, 이 강의를 듣고 그 생각을 바꾸셔서 이 친구는 탈락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음군 단순화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음군이란 말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넘어갔네요. 오늘 뭔가 촬영이 잘 안 돼. 지금 몇 번째 다시 찍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자음군 단순화란 말에서 자음군이라는 게 뭐냐면 자음이 여러 개가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순화는 뭐냐면 여러 개 모여있는 자음들이 단순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요, 아무데나 모여있다고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 중에서는 자음이 모여일 수 있는 게 현대국어에서는 저기 끝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받침에만 해당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읽어보면 음절 끝에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더라도요,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내용들 책에다가 잘 필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귀찮더라도 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사례를 좀 봅시다. 첫 번째, 자, 겹받침 기역 시옷, 니은 지읒, 그 다음에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 요 세 가지는 묶어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읍 시옷. 이 친구는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즉 어말이라는 거는요, 받침으로 끝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자음 앞이라는 거는요, 받침으로 끝난 다음에 뒤에 붙는 말에 자음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때 각각요, 기역 시옷은 기역,
니은 지읒은 니은,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은 리을, 그 다음에 비읍 시옷은 비읍,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겹받침 중에서 다들 앞에 있는 것으로만 발음하고 뒤에 있는 소리가 탈락한다. 이게 바로 이것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사례를 보면 자, 일단 넉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소리를 다 내면 이거를 넉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읽으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너 기억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안, 니은, 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뒤에 지읒을 날려버리고 그냥 니은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지금 발음을 했을 때요. 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다가 따 이런 식으로 된소리로 바뀌죠. 이건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던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우리가 된소리 대개를 배웠을 때 거기에 두 번째 규칙 어간 받침의 니은이나 니은 지읒 혹은 미음이나 리을 미음이 왔을 때 그 뒤에 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라는 규칙이 있었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야. 즉 이것도 음운 변동 현상이 두 개가 중복돼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예시들도 봅시다. 자, 여덟. 그 다음에요. 외골. 자, 이 외골의 발음을 보면은요. 지금 선생님이 발음을 두 개를 적어놨어요. 근데 읽어보면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 외골, 외골. 그래서 이거는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뒤에 리을 시옷이 그냥 리을만 발음된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따. 할따 같은 경우에 리을 티읕에서 티읕이 날아가고 그냥 할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선생님이 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오타군요, 여러분들. 할다가 아니라 할 하고서 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역시나 된소리 대기에서 배웠던 거 있죠. 우리가 이 된소리 대기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규칙이었어요. 어간 받침에 리을 비읍이나 리을 티읕 왔을 때 그 뒤에 예사소리 거면은 된소리가 바뀐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야 될 내용이라고 내가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가하고 비읍 시올이 있을 때 이 친구도 우리가 값 이렇게 읽지 않고 갑 이렇게 읽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바로 지금 이 자음군 단순화의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예외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 잘 보면은 앞에서는요. 리을 받침으로 발음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례들은 뒤에 비읍으로 발음을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총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밥다. 그 다음에 넙죽하다. 그 다음에 넙둥굴다. 그 다음 넓적하다.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사례들도 밑에 적어놨는데요. 자, 각각의 사례를 보면은요. 자, 이 친구는 밥다예요. 그냥 밥하고 다가 된 것이 아니라 뒤에가 따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비읍 받침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는 된소리 대개 1번 규칙이랑 관련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넙죽하다는요. 의문 현상이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긴 거죠. 이쪽에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 리을, 비읍하고요. 죽, 하, 다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생기는 건 뭐냐면 일단 넙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죽하다는 그대로 온다고 일단 두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넙하고서요. 이 친구가 쌍지읒으로 바뀌죠. 이거는 무슨 현상이었냐면요. 된소리 대기 규칙이죠. 이거는 밥다에서 따가 되는 거랑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다는 그대로 뒤에 나온다고 치고요. 자, 세 번째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넙 똑같아요. 쭉까지 똑같은데 기억이랑 히읗이 합쳐져서 카다 이렇게 바뀌죠. 이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자음 축약 현상이랑 관련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계속 주의할 게 뭐냐면 한 가지만 음운 변동이 잘 생기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은 보통은 여러 개가 겹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례를 분석할 때 꼭 다 같이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얘는 넙둥글다고요. 이 친구는 넓적하다예요. 넓적하다에서 생기는 의문 현상은 앞에 있는 넙죽하다랑 완전하게 동일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밥다예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이따가 다른 사례들을 조금 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자음군 단순어의 진짜 이제 두 번째 종류를 볼 건데요. 자, 이번엔 다른 겹받침의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겹받침 리을 기억이랑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억, 미음, 피읍 이렇게 발음되는데 얘들은 앞에 배웠던 거랑 이 탈락되는 위치가 다르죠. 우리가 앞에 배웠던 친구들은 뒤에 있게 탈락했잖아요. 그런데 얘들은요 앞에 걸 탈락시켜요. 그래서 리을 기억은 기억,
리을 미음은 미음, 리을 피읍은 비읍 이런 식으로 발음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요 리을 피읍 비읍이에요. 얘들은요, 일단은 리을 피읍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피읍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탈락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피읍이요, 어말에 왔을 때 우리가 이 받침 발음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이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 우리가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닭이 있어요. 닭이라고 하니까 우리 굉장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많이 있죠. 이거는 강의를 찍는 거니까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넘기고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리을 기억인데 우리가 기억 발음해서 닭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 친구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음을 오해하는데 말다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막다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뒤에가 따 소리가 나는 이유는요, 기억 받침 뒤에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 다음, 자, 이 친구 또 학생들이 굉장히 발음을 오해를 많이 하죠. 우리가 흔히 뭐 나의 삶, 뭐 나의 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나의 삶, 나의 암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도 그냥 일상적으로 발음할 때는 뭐 삶, 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시험을 봐야 되니까 우리는 시험 볼 때만큼은 절대로 이 친구를 삶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젊다 이 친구요. 자, 젊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리을 미음에서 리을이 날아가고 미음만 남아서 젊다 이렇게 발음됐죠. 자, 이 친구도 우리가 된소리 대기 규칙에서요, 아까 봤던 거 우리 니은이나 미음 있죠? 요게 니은 지읒이랑 리을 미음 포함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그 규칙에서 뒤에 있는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랑 관련된 아주 재미가 없는 농담이 있는데 현장 강의에서 내가 꼭 알려주지만 요 강의에서는 안 알려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읍다. 읍다 같은 경우는 아까 봤듯이 리을 피읍 발음인데요. 여기서 일단 리을이 탈락하고 남아있는 피읍이 비읍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일으켜서 이렇게 읍다 이렇게 됐고요. 따가 대은이는 앞에 설명한 것과 동일해요. 앞말의 받침이 비읍이기 때문에 뒤에가 된 소리로 바뀐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암기할 게 많아지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다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보시면 어간의 받침 리을 기억은요, 다음 음절 첫 소리에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됩니다. 자, 주의할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어간의 받침이라는 거예요. 즉 어간 받침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닭 같은 친구랑은 상관없고요. 여기 막다 같은 거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예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입니다. 이 친구는 막개가 아니라요, 말개라고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이 친구도요, 묵고가 아니라 물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자, 이 친구도요, 얻거나가 아니라 얼거나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들이 각각 막다, 묵다, 얻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말들의 활용형이기 때문에요. 귀찮겠지만 이것을 외워두시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길 테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좀 외워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이번에는 자, 아까 얘기했던 주의할 점이죠.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닭, 과, 오리 이 친구의 발음이랑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갔네요. 자, 강산을 막고 푸르게 이 친구의 발음. 근데 선생님 조작하다 보니까 먼저 나와버렸는데 이거의 발음 주의할 게 뭐냐면 똑같이 리을 기억의 겹받침 받침이지만요, 이 친구는요 기억이라고 발음하셔야 되고요, 이 친구는 리을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이거는 바로 앞에 설명한 거예요. 왜냐면 리을 기억은 원칙적으로 기억으로 발음하는 건데 예외가 뭐였냐면요, 어간 받침일 때 뒤에 기억이라는 자음이 왔을 때 그때만 리을로 발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닭과 오리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맑고 푸르기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앞서서 배웠던 거예요. 밥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밥다는요, 우리가 외우기 때문에 이 친구만 발음하라 그랬을 때는 그냥 밥다라고 누구나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모양을 바꿔서 활용을 하면 학생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 자, 요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 보통 발꼬라고 발음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되는 발음은 뭐냐면요, 밥꼬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든 간에
비읍을 발음하는 것에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비읍 받침이라 밥고예요. 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흔히 일상적으로 발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밥지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지 규칙이 맞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바, 리을, 비읍이랑 을 이렇게 나는데 이 친구는 발을도 아니고요. 밥을도 아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발을 이런 식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리을, 비읍 이 친구가요. 한 친구는 앞으로 가고요. 한 친구는 뒤로 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요거는요.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죠. 우리가 의문론 하기 전에 앞서서 연강했을 때 이 연음규칙에 대해서 배웠던 게 기억날 거예요. 연음규칙이 일어나는 조건이 형성이 되면 이런 식의 겹받침은요. 앞에 있는 친구는 앞말의 모음에 갖다 붙여서 종성이 되고 뒤에 있는 친구는 뒷말의 초성으로 옮겨가서 발음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뭘 보냐면요. 자음 탈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탈락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특정 의문 환경에서 어떤 자음이 탈락되는 현상이다. 자, 사실 단순한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 자음 탈락 공부할 때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이 이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도시적인 풍경에서 잘 쓰지 않는 말들이 많아서 어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휘를 가급적이면 좀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음 탈락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붙어있는 두 개의 똑같은 자음 중에서 앞에 있는 소리가 탈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갓난이란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옛날 소설들 보면은요. 이 가난이라는 걸 다 갓난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갓난이라는 말에서 니은을 두 개를 발음하기 귀찮으니까 앞에 걸 빼버리고 가난이라는 말로 표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과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옛날 소설들 보면은요. 모가라는 과일을 모가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도 앞에 있는 기억을 빼버리고 모가 이런 식으로 발음이 정착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을 탈락이 있는데 탈락 현상 중에서 자음 탈락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리을 탈락은 뭐냐면요. 니은이랑 디귿, 시옷, 지읒 앞에 나와 있는 받침 리을 있죠. 얘가 탈락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는 언제나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음을 하다가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리을을 탈락시키지만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잘 탈락을 안 시켜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보여준 예시는요.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탈락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불나방이 있죠. 이거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 리을이 있고 뒤에 니은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앞에 리을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솔나무는 우리가 소나무라고 발음하고요. 불나방은 부나방이라고 발음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나방이라는 건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현재 나방을 잘 관찰을 못하기 때문이죠. 이 부나방은 뭐냐면요. 그냥 나방의 한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나방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요. 말 더하기 소가 있는데요. 이 말이랑 소는 우리는 지금 잘 못 보지만 옛날 사람들은 많이 보던 것들이죠. 그래서 말, 소를 합쳐서 발음하기 좀 귀찮으니까 어느 순간 리을을 그냥 탈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소 이렇게 읽는 거고 그 다음에 불 더하기 사 이 친구는 리을이랑 시옷이 만나서 리을이 탈락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부삽이라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요즘 우리들은 부삽을 볼 일이 없습니다. 부삽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방에서 난방기구가 있었어요. 화로라고 해서 그래서 뭐 쇠로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자기로 된 걸 수도 있고 한데요. 뭐 항아리 같은 거예요. 거기 밑에다가 숯을 넣어놓고요. 거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뭐 공기도 난방을 하고 아니면 찌개도 데펴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다리미 같은 걸 데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을 다 피우고 나면 이게 뭐 불을 좀 쑤실 때도 있어야 되고 흙을 덮어서 꺼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던 조그맣고 길쭉한 삽을 부삽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 어휘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바늘 더하기 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뭐냐면은요. 바늘에다 그냥 질을 더한 거예요. 자주 쓰는 말이다 보니까 바늘질, 이거보다는 바늘질이 발음이 쉽잖아요. 이렇게 해서 리을이 탈락된 케이스고요. 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자, 열다지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열고 닫다 할 때 열이죠. 그 친구 열다의 어간이 되겠죠. 요 뒤에다가 다지란 말이 붙어서 리을이 탈락한 여다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미다지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뭘 볼 거냐면요. 자, 시옷 탈락이라는 걸 볼 건데요. 이건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시옷이 탈락하는 현상인데 예를 들면요. 긋 더하기 어. 우리가 무슨 뭐 선을 긋다 할 때 있잖아요. 긋다의 어간 긋에다가 어라는 말을 붙이면 그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뭐 선을 그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짓 플러스 어 이거 같은 경우는요. 글을 짓다 혹은요 뭐 밥을 짓다 이렇게 했을 때 활용을 하면은요. 뭐 글을 지어 혹은 밥을 지어 이런 식으로 시옷이 탈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not 플러스 아요. 이 친구도 우리가 뭐 병이 나았다 이렇게 했을 때 병이 나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지 시옷을 살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시옷 탈락의 용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읗 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읗 탈락은요. 모음 혹은 니은 앞에서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이에요. 예시를 보면 조은이라는 말이 있죠. 자, 조은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조흔 혹은 뭐 조하해 이렇게 안 하지 이런 식으로 탈락하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는이요. 안흐는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이렇게 요 히읗이 니은이라는 소리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음 탈락은 끝났고요. 모음 탈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탈락은요. 특정 의문 환경에서 어떤 모음이 탈락되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탈락은 지금 설명 들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현상이에요. 예시를 볼게요. 첫 번째, 으나 우 탈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용언의 어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용언의 어간말 모음 으우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게 돼요. 이거랑 관련된 사례들을 볼 거예요. 자, 일단 뜨 플러스 아어일 때. 참고로 말하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아랑 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요. 원래 이 뒤에 붙는 어미들이요. 양성이랑 음성모음의 형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양성이랑 음성이란 말 자체를 모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양성이라는 거는 아랑 우를 말하는 거고요. 음성이라는 것은 어, 우, 이 네 개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항상 양성, 음성 쌍으로 붙어 있는데 앞말에 이 중성자 있죠. 즉 모음이 양성이면은 뒤에서 양성을 선택하게 되고 음성이면 뒤에서 음성을 선택하게 돼요. 아마 이거는 우리가 모음조화 시간에 배우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으라는 친구가 음성이기 때문에 어를 선택을 하는데 이때 으는 탈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끄 플러스 아라어라일 때 마찬가지로 이 으라는 친구가 음성이기 때문에 어라를 선택해서 끄어란데 이때 으가 탈락하기 때문에 꺼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담그 플러스 앗 얻다 했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선택이 되냐면요. 원래 담그 한 다음에는요. 으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엇을 택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세요. 담하고서요. 그 다음에 그 해서 일단 으가 탈락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모음이 아라는 모음 한 개밖에 없죠. 이 친구는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아랑 엇 중에서 이 친구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담갔다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궁금한 친구가 있을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프 플러스 아사어서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으라는 게 탈락을 해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아라는 모음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아프, 아서, 아파서 이런 식으로 활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 더하기 아어일 때 자, 우라는 친구가 이제 음성 모음이죠. 그래서 푸어인데 이때 우가 탈락되기 때문에 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각각 조심해야 될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담갔다 같은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이거랑 유사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잠그다 요게 잠갔다 이렇게 바뀌는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요. 자, 요 친구를요. 잘못 표기하면요. 걷다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가 있고 요 친구로 잘못 이해하면요. 걷다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 문제에서 얘들은 함정으로 좀 많이 출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규칙을 무시하고 실생활에서 우리 마음대로 발음하다 보니까 이렇게 규칙에 어긋나는 발음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말들을 좀 제대로 바꿔서 규칙에 맞게 좀 발음을 하셔야 실제 시험 볼 때 아마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모음 탈락의 두 번째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어 탈락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요, 아어나 에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 아랑 어가 탈락하는 현상이에요. 예를 보면요, 가 플러스 아어일 때. 자,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아 더하기 아가 되겠지. 근데 똑같은 게 모여있기 때문에 굳이 뭐 또 발음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가, 아서 이건 좀 어색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립국어원 견해에 따르면 앞에 어간에 있는 아를 탈락시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 되고요. 두 번째, 가 플러스 아덧다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도 그래서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서 플러스 아어. 이 친구는 요 말이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뒤에서 어를 택해야겠죠. 그래서 서가 됐고요. 그 다음, 서 플러스 앗 얻다일 때 이 친구 섰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 플러스 아 어일 때, 자 이때요 요 아 뒤에요 그냥 개어라고 우리가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때 어를 그냥 탈락해서 그냥 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할 때도 있어요. 이거 틀린 표현 아닙니다. 이거 제대로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개 얻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줄여서 개따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나오는 가, 아따부터요, 가, 아부터요, 여기 있는 여기 섰다. 요거는 우리가 책에 따라서는요, 동음 탈락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자음 탈락이랑 모음 탈락이 학자들마다 약간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명칭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이 현상과 관련된 용례들을 분석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요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해서는요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모음 탈락 현상을 볼 거예요. 이번엔 이탈락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는 뭐냐면 모음으로 끝난 체온 뒤에서 서술격조사 이가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자, 정확하게는 사실 서술격조사는 그냥 이가 아니죠. 원래는 이다인데 이다라는 말 중에서도 이까지가 어간이에요. 아직 이 말을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단 이라고 쳐두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례를 보면은요. 자, 새예요.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라면 이렇게 했을 때 새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보면 내가 만일 새라면 이런 식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이라도,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가 탈락해서 그냥 친구라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이다, 이건 우리가 아버지이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다 이렇게 발음할 때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탈락에 대해서 다 배워봤고요. 자, 이제 뒤에 뭘 배울 거냐면요, 첨가 현상을 배울 거예요. 참고로 첨가 현상은요, 미리 앞에서 설명을 하면 학교문법에서 정리한 거랑 그 다음에 어문규정에 정리된 책이랑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하는 원리가 조금씩 설명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부에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가급적이면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도록 잘 조직해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